안녕하세요. 일라입니다. 창가의 소녀 토토짱 제3부 이어갈게요. 그때 토토짱은 난생 처음으로 정말 좋아할 사람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철이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자신의 얘기를 들어준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하품을 하거나 지루한 내색을 보이지 않고 토토짱과 마찬가지로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열심히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토토짱은 아직 시계를 보지 못했지만 긴 시간이 지났으리라 생각했을 정도니까. 시계를 읽을 줄 알았더라면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이 교장 선생님께 감사했을 것이다. 토토짱이 엄마와 학교에 도착한 것이 8시였고 교장실에서 얘기가 끝나고 토토짱이 이 학교 학생으로 결정됐을 때 선생님이 회중시계를 꺼내들고 아, 점심시간이구나 했으니까 좋게 4시간 동안 선생님은 토토짱의 얘기를 들어준 셈이 된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토토짱의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어른은 없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 겨우 7살 난 토토짱이 4시간 동안이나 짓거려댈 얘기가 있었다니 엄마와 먼저 번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들었더라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 토토짱은 아직 자기가 퇴학당한 일은 물론 주위의 어른들이 배견하기 힘들어하는 일도 알지 못했다. 성격이 원래 명랑한 데다가 잘 잊어버리는 성질이라서 그녀는 순진하게 보였다. 그러나 토토짱은 자신이 다른 애들과는 어딘가 좀 다른 데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되고 따스해서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언제까지라도 그와 함께 있고 싶었다. 이것이 교장 선생님은 고바야시 소사쿠 씨를 처음 만났던 날 토토짱의 느낌이었다. 그리고 고맙게도 교장 선생님 역시 토토짱과 같은 느낌을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점심시간. 토토짱은 교장 선생님에게 이끌려 모두들 도시락을 먹는 곳으로 가보게 되었다. 점심만은 기차가 아니고 모두 강당에 모이기로 되어 있다. 교장 선생님이 일러주었다. 강당은 아까 토토짱이 올라온 돌계단과 맞닿은 곳에 있었다. 가서 보니 학생들은 떠들썩하게 야단법석을 떨면서 책상과 의자를 강당에 둥글게 늘어놓고 있었다. 구석에서 보고 있던 토토짱은 교장 선생님 양복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다른 학생들은 어디 있나요? 교장 선생님은 대답했다. 이게 전부야. 전부? 토토짱은 믿어지지 않았다. 그건 먼저 학교에 한 학급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렇다면 전교생이 50명쯤 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토토짱은 모든 것이 먼저 학교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모두 책상 앞에 앉자 교장 선생님은 물었다. 모두들 바다에서 나는 것과 산에서 나는 걸 가지고 왔나? 네! 모두들 제각기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어디 보자. 교장 선생님은 둥그렇게 둘러선 책상 안으로 들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시락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은 왁자지껄 떠들어댔다. 바다에서 나는 것, 산에서 나는 것. 그게 뭘까? 토토짱은 재미있었다. 이 학교는 정말 다른 학교와 달랐다. 점심시간이 이렇게 유쾌하고 신나다니 어찌 알았겠는가. 토토짱은 자신도 내일부터는 저 책상에 앉아서 바다에서 나는 것과 산에서 나는 것을 담은 것을 교장 선생님에게 보인다고 생각하니 그만 즐거워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도시락을 점검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의 어깨에 한낮의 부드러운 햇살이 조용히 머물렀다. 다시 학교에 가다. 어제 오늘부터 넌 이 학교 학생이란다 라고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토토짱에게 이렇게 다음 날이 기다려진 적은 없었다. 그래서 여느 때 같으면 아침에 엄마가 깨워도 침대에서 멍하니 앉아있기가 일수인 토토짱이 이날만큼은 제일 먼저 일어나 벌써부터 책가방을 짊어지고 식구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집에서 시간을 제일 잘 지키는 세퍼트 로키는
토토짱의 평상시와 다른 행동에 의아해하며 한껏 기지개를 켜고는 토토짱에게 달라붙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엄마는 야단법석이다. 서둘러 바다에서 나는 것과 산에서 나는 것을 맛있게 만들어 도시락에 넣어주고 토토짱에게 아침밥을 먹였다. 그리고 플라스틱 통에서 기차 정기권을 꺼내 털실로 묶고 토토짱의 목에 걸어주었다. 정기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착하게 굴어야 해. 머리도 빗지 않은 채 아빠가 말했다. 물론이야. 하고 토토짱은 대답하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문을 열고는 휙 돌아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전송하느라 나와 있던 엄마는 찔끔 눈물이 나올 뻔했다.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예의 바르며 솔직하고 순수한 토토짱이 바로 요 며칠 전에 퇴학을 맞았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새 학교에서는 제발 잘 해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빌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엄마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토토짱은 정성껏 엄마가 목에 걸어준 정기권을 노키의 목에 걸어주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찌 된 걸까 의아해하면서도 엄마는 묵묵히 토토짱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다. 토토짱은 정기권을 노키 목에 걸어주고 쪼그리고 앉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알겠니? 이 정기권 끈은 너에게 맞지 않아. 분명 노키에게는 끈이 너무 길어서 정기권이 땅바닥에 질질 끌렸다. 자, 그러니 이건 내 거야. 그러니 넌 기차도 탈 수 없는 거야. 내가 가서 교장 선생님께 물어보겠지만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봐서 좋다고 하면 너도 학교에 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글쎄. 로키는 귀를 쫑긋 세우고 얌전히 듣다가 끝에 가서는 정기권을 혀로 핥아보고 그리고 하품을 했다. 그래도 토토짱은 열심히 계속해서 설명을 해줬다. 기차 교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까 교실에서는 정기권이 필요 없을 거야. 하여튼 오늘은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야 해. 로키는 전에 다니던 학교 정문까지 매일 토토짱과 함께 갔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으므로 오늘도 그럴 작정인 것 같았다. 토토짱은 정기권을 로키 목에서 벗겨 소중히 자기 목에 걸고 엄마 아빠에게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가닥날가닥 책가방을 흔들며 뛰어갔다. 로키도 몸을 쭉 펴고 나란히 달렸다. 역까지는 먼저 번 학교 가는 길과 같았다. 그래서 도중에 토토짱은 아는 사람과 개, 고양이, 가로수 그리고 같은 반 친구였던 아이들도 만났다. 토토짱은 그럴 때마다 정기권을 보여주고 놀래줄까 생각했지만 늦으면 큰일이니 오늘만큼은 참자라고 다짐하고 계속해서 걸어갔다. 여기 있는 곳에서 여느 때 같으면 왼쪽으로 가던 토토짱이 바른 쪽으로 꺾어졌기 때문에 가엾게도 노키는 아주 걱정스러운 듯이 멈춰서서 두리번 했다. 토토짱은 개찰구까지 갔다가는 다시 되돌아와 계속해서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노키에게 말했다. 이제는 그 학교로는 가지 않아. 새 학교로 가게 됐어. 그리고 토토짱은 노키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부비며 이어서 노키의 귓속 냄새를 맡았다. 언제나 고약한 냄새가 나지만 나는 이 냄새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떼고 바이바이 라고 하면서 정기권을 여권에게 보여주고 높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로키는 작은 소리로 흐느끼며 토토짱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기찻간 교실. 토토짱이 어제 교장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기 교실인 기차의 문에 손을 댔을 때 아직 교실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과 달리 옛날 기차는 밖에서 열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금방 열렸다. 토토짱은 가슴을 두근두근 조이면서 가만히 머리를 들이밀고 안을 살펴보았다. 여기라면 공부하면서 언제나 여행하고 있는 것 같겠는걸? 선반도 있고 창문도 모두 그대로였다. 다른 것이라곤 운전수 아저씨가 앉은 자리에 칠판이 대신 있다는 것과 기차에 기다란 의자가 없는 대신 학생용 책상과 걸상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것과 입석 손잡이가 없는 것뿐. 천정도 바닥도 그대로 있었다.
토토짱은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가서 누군가의 책상 앞에 앉아 보았다. 먼저 번 학교와 마찬가지로 나무 의자였지만 이것은 전과는 달리 언제까지나 앉아있고 싶을 만큼 기분 좋은 의자였다. 토토짱은 즐거웠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학교는 절대로 결석하지 말고 꼭 출석해야지 하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서 토토짱은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이 움직이지 않는 기차가 교정의 꽃이랑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서인지 마치 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이 좋아라! 토토짱은 기어이 소리를 내고야 말았다. 그리고 언제나 즐거울 때 하듯이 얼굴을 유리창에 갖다 대고 아무렇게나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정말 즐거워 즐거워 왜냐 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 불렀을 때 누군가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노트와 필통을 가방에서 꺼내 책상 위에 놓고는 발도둠을 해서 선반에다가 가방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신발 주머니도 올려놓았다. 토토짱은 노래를 멈추고 그 아이의 흉내를 내보았다. 다음에는 남자아이가 들어왔다. 그 아이는 문 있는 데서 농구하듯이 책가방을 선반에 던졌다. 망으로 된 선반이 일렁이다가 그만 책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 남자아이는 실패라고 소리치고는 또 한 번 그곳에서 선반을 향해 가방을 던졌다. 이번에는 제대로 올라앉았다. 성공이라고 소리쳤던 그 아이는 금방 실패라고 하면서 책상 위로 기어 올라가서 선반에 있는 가방을 열어 필통과 노트를 꺼냈다. 그것을 잊고 꺼내지 않았다 해서 실패라고 했던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9명의 학생이 토토짱의 기차에 모여들었다. 그게 도모의 학교 1학년 학생의 전부였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기차로 여행하는 친구들이기도 했다.